모르겠고 자식들은 통통 튀어나가려고만 하고 허전한 마음을 채우려다 보니 통통한 뱃살만 늘어간다면 지금 당장 이리 오너라. 오늘도 좋은 날 5월 특집 가족 통하였느냐. 불통의 시대를 넘어 소통의 시대로 온 가족 사통팔달 프로젝트 가족 통하였느냐. 소통의 대가들을 모시고 가와 만사성을 이룰 수 있는 방법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우리 가정의 원활한 소통을 도와주실 분 나오미 가족문화연구원의 김숙기 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일단 보이는 라디오 함께하고 있어요. 김숙기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근데 진짜 모습이 그렇게 많이 변하시지가 않네요. 별로. 네, 아 그래요? 몇 몇 년 그런 것 같아요. 언제적 모습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네. 물론 그때는 너무 옛날이었잖아요. 근데 네. 지난번에 뵀을 때는 제가 네. 너무 오랜만에 뵈갖고 딱 그랬는데 오늘 딱 보니까 완전 이게 피부도 탱탱하시고 네. 별로 변하지 않으셨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 살 그냥 그대로세요? 좀 쪘다가 갱년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몇 년간을. 그래서 살 많이 쪘다가 제가 이제 조금 슬림하게 좀 만들기 위해서. 근데 지금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왜냐면 피부가 이렇게 왜 보면은 너무 왜 나이 들면서 딱 빠지면 조금 이렇게 나이 들어 보인다고 해요. 그런 게 좀 있잖아요. 네. 근데 탱탱해갖고 주름이 하나 안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맨날 소통을 하시는 분은 스트레스를 다 푸는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었거든요. 딩동댕. 진짜요? 말로 다 하니까. 네, 속에 있는 거를 아, 어쨌든 담아두지 않고 네네. 그때그때 이 발산하고 막 이렇게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하죠. 네. 여러분들 들으셨죠?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젊게 사는 데는 사실 무언가를 꼭 안고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그때그때 조금씩 이렇게 터트리는 게, 그러니까는 내색을 하는 게 훨씬 좋다는 말씀이신데, 엊그제 저희 부부의 날이었습니다. 관련해서 문자가 되게 많이 들어왔었어요. 부부의 날에. 근데 참 부부들이요, 극과 극이더라고요. 원장님 부부는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희는 뭐 일상생활처럼 보내고, 똑같이. 예, 그런데 이제 밤에 만나서 별도로 이제 데이트를 했죠. 진짜요? 예, 심야 데이트. 네. 좋다. 드라이브 늘 하면서 그렇게 하세요? 드라이브 하면서 둘만의 시간을 좀 많이 가지려고. 네, 애쓰고 남편분이 어떻게 좀 표현을 많이 하시는 분이세요? 아니면은 좀 옛날 우리 남편들 뭐 이렇게 있어요. 표현을 그렇게 많이는 안 하는데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 리액션이 이제 바로바로 오니까. 네. 길들이셨군요. 예, 길들인 거죠. 저는 그날 사실 집에를 딱 11시 넘어서 이제 남편을 그날 보게 된 거예요. 제가 일찍 나오고 이제 그다음에 애 때문에 막 돌아다니면서 저녁에 갔으니까 라면을 끓여 먹고 있더라고요. 그랬는데 제가 오늘 뭐 이렇게 안 했어요. 하면 싸우잖아요. 네. 안 했더니 안 싸우고 잘 넘어가더라고요. 어떻게 그것도 방법 뭐 하나는 제가 이렇게 네. 깨우친 거예요. 그것도 아무치 않게 그냥 넘어.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네, 그러니까 네. 이게 원장님네처럼 뭐 어떤 이렇게 하고 드라이브를 한다고 이게 네. 아니라 그냥 평상시와 똑같이. 똑같이 그냥. 그런데 이제 부부의 날이라고 하면 부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좀 되새겨 주세요라는 부분들이 크잖아요. 왜 그쵸, 그러냐면 5월달 가정의 달이 많은데 그 중에서 사실은 부부의 소중함이라든지 부부로서의 의미라든지 이런 거 자꾸 잊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한 가정을 이룰 때 가장 핵심적인 사람은 이제 딱 두 사람이거든요. 두 사람에 그쵸. 의해서 이제 가정이 만들어졌고 제일 중요하죠. 제일 중요하죠. 네.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이 이 의미를 이제 놓고 갈까봐 사실 둘이 하나다 해가지고 이제 21일 날이잖아요. 네. 잊어버리지 말라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날. 그래서 정말 데이트하는 시간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해요. 웬만하면 그날 네. 우리 데이트를 합시다 이제는. 예.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5월달에 되게 일이 많았잖아요. 말씀하신 그렇죠. 대로. 그러니까 원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일이 많았는데 그러면 어쨌든 남편도 힘들지만
사실은 아내는 더 힘들 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부부끼리 토닥토닥 아내도 조금 위로해주고 그러면 5월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정말 필요하다고 봐요. 저는. 예. 저도 이제 조금 바뀌어야 되겠네요. 보통 보면은 저희 방송에서도 많이 해봤어요. 그런 거 테스트 많이 하죠. 남편이 갑자기 사랑해 문자를 보내면 왜 그래? 미쳤어? 뭐 잘못 먹었어? 아니면 뭐 잘못했어? 이런 거 하잖아요. 네. 남편분은 어떻게 문자 왔나요, 원장님? 만약에 사랑해라고 제가 보낸다면? 문자 보내면 나도 사랑해요. 이렇게 진짜요? 오겠죠. 예. 그런데 저는 만약에 네. 우리가 이제 리액션도 네. 조금 긍정적인 리액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게 한쪽에서 예를 들면요. 네. 뭐 부부 특강을 들었다든지 아니면 여자들은 많이 이렇게 다니잖아요. 네, 예를 들어 네. 이 방송을 맞아. 만약에 듣고 우리 부부도 좀 달라져야 되겠다 맞아. 해가지고 뭔가 시도를 해요. 네네. 그럴 때 상대방이 뭐 잘못 먹었어? 왜 안 하던 짓을 해? 그냥 하던 대로 해. 막 이런 식으로 하면 네네. 다시 그 긍정적으로 가려고 했던 것이 멈추게 돼서요. 퇴화돼요. 그럴 때 잘 받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방송을 아니면은 우리 원장님이 하시는 그 강연을 이런 거를 혼자만 가시면 안 되고 제가 볼 때는 이 같이. 부부 특강은 네. 부부가 함께 듣는 게 가장 제일- 효과적일 것 같아요. 그럼요.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데 그런데 우리가 부득이하게 이제 혼자 들어야 될 때가 있고 네. 책 같은 거 볼 때도 예를 들면 혼자 책 보다가 너무 네. 많이 꽂혀가지고 막 줄치면서 보고 나도 이렇게 좀 달라져야지 깨닫게 되고 하잖아요. 네네. 그럴 때 이제 저는 그 배우자하고의 이런 대화 시간에 자기야 사실은 내가 오늘 이 방송을 들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그래서 나도 좀 달라지려고 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긍정적인 거를 했을 때는 긍정의 피드백이 꼭 와야 돼요. 그렇죠. 정말 그래야지만 네. 진일보할 수 있지. 안 그러면 끊임없이 부부가 그냥 예전의 모습대로 아니면 예전보다 더 못한 사이로 될 확률이 높죠. 예.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한번 살짝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몸으로 통하기라는 주제로 가족 간 비언어적 의사소통 그리고 스킨십에 관해서 얘기를 나눠봤어요. 오늘은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본 중의 기본 나와 통하기라는 주제로 나를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보통 보면은 남만 위해받지 나를 잘 챙기지 않거든요. 근데 나를 알아야 가정의 평화가 산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맞는 거죠? 당연히 맞고요. 나를 알고 나를 이해해야만 해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나가서 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타인을 사랑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데 네. 과연 누구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맞아.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선은 기본은 늘 자기 먼저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드는 게 예. 나와 통하기거든요. 네. 나를 통해야지만 나머지 것들이 다 가능해져요. 관계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나 자신도 네. 뭐가 뭔지 잘 모르는데 남들을 이해하기는 힘들 것 같네요. 어려워요. 정말. 그리고 뭐냐면 네. 내가 왜 이러는지도 모르는데 남이 어떻게 날 알아주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러는지 우선 내가 될 것 알아야 같아. 돼요. 예. 그래야지만 표현이 쉬워요. 또 명 명확해져요. 자기야 내가 이래서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상대방도 이해하기가 훨씬 쉬워서 소통하기가 맞아요. 쉬워요. 그러고 보니 막 그렇게 할 때 네.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이랬을 때 그런 말 가끔 해요.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몰라. 뭐 이렇게. 네. 그런데 그럴 때는 자기를 통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를 들여다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네. 그럴 때는 우선은 뭐냐면 멈춤, 스톱한 다음에 내가 왜 이러지? 자기하고 대화해야 돼요. 이게 나와 통하기라는 게 나한테 질문하고 나한테 대답을 좀 얻고 네. 내가 왜 이러는지 잘 들여다보는 거고요. 자기를 소중하게 다루는 작업이에요. 예. 내가 왜 이러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특히 왜 여자에게는 이 갱년기 같은 특수 시기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럴 때 모든 게 귀찮아지고 다 막 우울하기도 하고 몸도 따라주지 않고 이러면 정말 미쳐버릴 것 같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여자들은. 있죠. 사실 저도 막 너무나 이렇게 막
열이 나, 그러니까 저는 막 훅 올라오고 땀이 나고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고생했고 밤에 잠을 못 잤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진짜 모든 게 만사가 귀찮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사실 이럴 때 나를 좀 더 잘 돌봐야 되는데 그게 좀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음. 시점에 어떻게 보면 자기를 잘 돌보라고 이런 그 변환기 뭐 이렇게 이제 저는 생각하는데요. 네네. 이 갱년기와 같은 특수한 시기가 사회적인 변화가 있죠. 우선 이제 사회 심리적인 변화도 있죠. 관계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변화가 있고 육체적인 변화 시기잖아요. 네. 그래서 이 시기에 본능적으로 우리가 뭘 생각하냐면 음. 노후의 인생을 안정적으로 가기 위한 점검을 하게 돼요. 그래서 터닝 포인트에 찬스를 쓰게 되는 시점이라고 네.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를 그래서 이제 변곡점이라고 보는데 어. 인생의 대변환 역동기이기도 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시기를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더 안정적으로 풍요롭게 가느냐 아니면 불안정하고 혼란스럽고 또 요 시기에 잘못하면 황혼이혼도 있고 조론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움츠러드는 삶으로 가느냐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시기는 자기를 잘 들여다봐야만 하는 자기와 통해야만 모든 게 다 해결된다라는 거를 네. 이제 실천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5월 특집 가족 통하였느냐. 나오미 가족문화연구원 김숙규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나와 통하기라는 주제로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뭐 나와 통한다. 나를 돌보고 나를 세운다. 이거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역시 자존감이 아닐까 싶어요. 내 스스로 자존감 높이는 방법 있을까요? 뭐가? 네, 많이 있죠. 우선은 이제 자존감이라고 하면 네. 다른 사람의 평가가 아니고요.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아니고 주관적인 평가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자존감 하면 자존심하고 너무 많이 헷갈려 하세요.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명확하게 구분을 좀 해야 된다면 네. 둘 다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이라는 거는 공통되지만 네. 자존감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 대한 긍정이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내가 있는 이제 그대로. 내가 단점이 있거나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거에 대한 긍정이고 자존심은 경쟁 속에서의 긍정이에요. 그래서 자존심은 예를 들면 그 경쟁 속에서 자기가 어떻게 보면 이 자존심이 센 사람은 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럴 수도 네. 있겠. 어머. 그래요? 저 사람 굉장히 자존심이 세라고 하면 네. 뭔가 걸려 있는 게 있는 거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예민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존심하고 자존감은 다른 개념이라는 거. 네네. 우선 그래서 이 자존감이라고 할 때 네. 제가 이제 드리는 질문이 있는데 네. 자기 자신의 속을 다 드러내면 남들이 나를 몇 점으로 평가할 것 같아요? 라는 이제 질문을 제가 드리면 100점 만점에. 네네. 그러니까 내 자신의 속을 다 드러내면 타인이 남들이 나를 과연 몇 점으로 볼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자기가 답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게 되겠네요. 네. 아무래도. 혹시 우리 조갑경 씨는 저요? 내 속을 다 드러냈을 때 네. 남들이 나를 몇 점으로 볼까? 여기에 대해서 한 점수 몇 점 정도 줄 것 같아요. 저는 나쁘지 100점 만점에. 않게 주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조금 솔직한 편이에요. 네. 근데 이제 하나 지금 제가 딱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이게 좀 했던 부분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자존심을 좀 세게 내가 좀 자존심이 센 것 같아라고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갑자기. 네. 근데 지금까지 제가 만약에 들은 거 그냥 생각하기로는 저는 솔직한 편이고 점수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 80점 이상은 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좀 긍정적이네요. 이제 저는 본인에 되게 대해. 네네. 긍정적이에요. 근데 이제 그 사람마다 이렇게 보면 나는 거의 100점입니다. 또 이런 분들도 계세요. 진짜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은 자기 통찰이 좀 부족한 사람이구나. 왜냐면 너무나 자기에 대해서 자신 있네. 과대 포장돼 있어. 네, 그러니까 통찰해보지 않으면서 진짜. 성찰해보지 않으면서. 근데 100점은 진짜 웃기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한 95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상담하면서 보면 네. 제가 수정해야 될 것 같아요. 저 50점 정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네네. 갑자기 또 훅 낮아지네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조금 들여다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이야기한 대로 네. 자존심이 유독 센 부분들이 있어요.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 그 부분은
자기 자신을 잘 관찰해봐야 되는 그 시점으로 아셔야 돼요. 어. 예를 들면 우리가 몸이 아프잖아요. 네. 그러면 아 여기가 왜 아프지? 이래서 이제 자기를 돌보라는 신호잖아요. 네. 그거하고 똑같아요. 이상하다. 이 지점에서 내가 자존심이 굉장히 세다. 그러니까 상하다 뭐 예. 이런 거. 예민해져 있다. 이거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멀쩡한 손이었을 때 툭 치고 지나가도 괜찮아. 네. 네. 근데 여기가 멍들어 있거나 속으로 뭔가 골마 있어. 네. 살짝 건드려도 맞아요. 이렇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점이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걸려 있는지 아. 어떤 부분이 미해결 과제인지 우리 그러니까 무엇 인생에 때문에 있어서 내 자존심이 상하는 건지. 네, 그렇죠. 그 지점을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생각 안 해봤어요. 해결하고 가라는 신호예요, 원래. 네네네. 예.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 그렇게 되면 지금 네. 오늘의 나와 통하기에서도 아주 그냥 이렇게 뚫어놓을 수가 있는 거죠. 통하는 게. 네네네. 내 자신에 대해서 그만큼 잘 알게 되기 때문에 많이 통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네. 이 배우자나 자녀의 자존감도 이렇게 우리가 높여줄 수 있는 건가요? 네, 높여줄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자존감을 높이는 데에는 네 가지 관점에서 이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첫째는 자기 수용. 내가 나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러니까 부족한 것도 인정하는 거야. 잘난 것만 인정하는 게 아니고 네. 나의 실수, 나의 단점, 네. 나의 과거에 뭐 이런 뭐 안 좋았던 거 이런 것까지도 그냥 다 그래 내가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구나라고 하는 걸 우선 인정. 네. 예, 받아들여요. 예. 그래서 이제 자기 수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타인 수용이에요. 음. 왜냐하면 관계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특히나 가족 관계 안에서 배우자하고의 관계, 음. 자녀하고의 관계니까 내가 내 자신을 완전히 수용했다 할지라도 자존감이 100% 올라가진 않아요. 오. 만약에 이제 50점 정도가 올렸어요. 네. 그러면 그 타인으로부터 내가 완전히 수용됐구나라고 느끼는 시점이 또 50점이에요. 그래서 이게 더해져서 자존감이 100점이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가족관계 안에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경험, 그러니까 네. 아 정말 내가 사랑받고, 그러니까 나 사랑받을 가치가 있어.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네. 게 이제 그게 자존감인데, 네. 정말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라고 어. 내가 느껴져야만 해요. 아. 내 배우자가 나를 이렇게 아껴주는구나, 나를 소중하게 다뤄주는구나, 이게 느껴져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플러스가 돼요. 가족관계 안에서.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자기 개방. 자기 개방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자신을 아까 이제 아프면 왜 네. 아프지? 이제 잘 들여다보는 거, 네. 직면하는 거. 두려움이 많아서 자기 개방을 못 하는 거거든요. 혹시라도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날 미워하지 않을까? 나 싫어하지 않을까? 나 버림받지 않을까? 나 사랑받지 않으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기 개방을 못 하는데, 네. 그래서 자기 개방을 하고 그다음에 감정 표현, 네 번째는 감정 표현을 잘 하게 되면서 저기 자존감이 계속 플러스로 계속 올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솔직해야 되네요, 진짜. 특히나 부정적인 감정에서요. 오. 대부분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부정적인 감정에서 부정적인 얘기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두렵기 되게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 자체가 부정적인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 표현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부정적으로 되는 네, 건가요? 두려워서 그래요. 두려워서. 예, 자기에 대한 믿음이 이제 부족한데 결국은 이 사람들한테 비난받지 않을까? 상대방이 날 싫어하지 않을까? 뭐 이제 이런 감정 때문에. 예. 이 자존감 참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또 우리 보통 보면은요, 자존감이 낮고 이러면 되게 우울하잖아요. 근데 이 우울증의 전조 증상 중에 하나가 허무하고 권태롭고 뭐 이렇다고 해요. 특히나 중년의 부부들은 이런 감정을 겪을 때가 많을 텐데, 이 허무와 권태에서 벗어나는 방법 좀 추천해 주세요. 제일 좋은 거는 우선 자기 자신의 삶에 자기가 주인이 되는 거죠. 주인이 되지 않았을 때는 허무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도대체 내가 내 그럴 때 제일 인생을 속상해. 그럼요. 그럴 그쵸? 때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네네네. 왜냐하면 무기력하다라는 거는 내가 어쩌지 못하는 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도 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허무해지지 않아요. 다시 올라가요. 그러면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도요, 분노의 하나거든요. 근데 이 분노가 바깥으로 화살이 쏘아지면 공격적인 사람이 되는 거고요. 네. 자기 안으로 들어가면 우울해지는 거예요. 둘 다 나쁘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예. 그 상황이
허무하고 권태 뭐 이런 부분들이 자기 삶의 주인으로 찾아와야 돼요. 내 인생은 주인공은 나야. 결국은 나에 의해서 네. 만들어져. 이거를 찾아오는 음. 거고요. 철두철미하게 그래서 찾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해보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가족 안에서 희생하고 참았던 부분들. 네. 근데 학창 시절에 내가 하고 싶었던 꿈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거 도전해보는 할까요? 거. 아, 그럼요. 지금 안 늦었어요. 이제부터 아, 그럴까요? 시작이다 이래야 돼요. 지금부터 할까 봐요. 해야 돼요. 어. 도전해보는 거, 해보고 싶었던 거 하나씩 해보는 거. 아, 그럼 어떡하지? 이거 그만둬야 되는데. 그래서 못해요, 이렇게. 해야 돼요. 아, 진짜. 근데 어쨌든 그 부분을 계획을 잡아서라도 해야 됩니다. 예. 네. 그래요. 뭔가 자기의 꿈이 다 있으셨잖아요. 예전에는. 그 꿈을 위해서 꼭 이룬다는 게 아니라 도전해 보시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 허무와 권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조갑경의 오늘도 좋은 날 4부 시작했습니다. 가정의 달 특집 가족 통하였느냐. 나우미 가족문화연구원 김숙희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혹시 꼭 이렇게 더 해주실 말씀이 있을까요? 권태에서 벗어나는 방법? 허무와 권태에서? 저는 우선은 이제 자기 자신을 많이 챙기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걸 잘 못하죠. 아니 매일매일 예를 들면 예. 그거를 이제 1년 단위로 그러니까는 연 계획을 세우고 내가 올해는 뭐를 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런 거 안 해봤어요. 그런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분기별로 계획 세우고요. 그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자기가 좀 성취해야 될 거. 그리고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한테 행복한 거 5가지 만들어주는 거. 아, 진짜요? 네, 아침에 눈 뜨자마자 내가 오늘 나한테 행복하게 해줄 게 뭐지? 나를 주인으로 살게 해주는 게 뭐지? 5가지 만드는 거예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맛있는 커피 내려 먹기 뭐 이런 것도 다 포함돼요. 예. 네. 갑자기 아까 머리가 까매졌어요. 가면서 나를 행복하게 하려면 뭘 해야 되지? 근데 막 아침이라니까 일단 바쁜 생각에 아침에 너무 바쁜데 날 위해서 뭘 해야 되지 이러니까 갑자기 머리가 까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갖는 거죠. 뭐를 할지라고 하면 대답할 게 없어요, 주부들이. 그게 문제네요. 그러니까 자기를 못 찾고 살았다는 증거예요. 그러네요. 그게. 그러네요. 예. 이게 시간이 그리 오래되는 일 아니잖아요. 1분만 생각해도 사실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게 저희는 이 연습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저처럼 이렇게 당장 생각하면 머리가 까매지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지금부터라도 우리 1분씩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고민 사연을 만나보겠습니다. 혹시 아직도 사연을 못 보내신 분 계시다면은 지금이라도 보내주시면 됩니다. 나를 잃어버린 것 같아서 내 삶에 정작 내가 없는 것 같아서 고민인 분들 마음 나눠주세요. 오늘은 하셔도 됩니다.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조언도 해드리고요.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도 쏴드릴게요. 문자번호 샵 0967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들고요. 카톡이랑 별사탕 무료입니다. 자, 블랙로즈님의 사연부터 보겠습니다. 부부 상담 요청합니다. 저는 결혼한 지 26년 된 주부입니다. 친정에서 맏딸로 크며 살림 미천도 하면서 컸는데요. 시누이만은 7명 되는 집에 외며느리로 시집을 왔어요. 처음엔 뭐든 열심히 하려고 했고 그게 당연하다 생각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더 잘하길 바라는 남편과 시누이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지 언제부턴가 가슴이 너무 답답해요. 또 남편 성격이 워낙 욱하는 성격이라 뭐라 말도 못하고 점점점 꾹 참고 산 지가 언 26년입니다. 이대로 살고 싶지 않은데 어떤 방법으로 지혜롭게 할 수 있을까요? 말 한마디 하려고 하면 미리부터 심장이 두근두근거려요. 정말 답답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얘기만 들어도 정말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26년을 이렇게 사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많이 익숙해질 만도 한데 지금 이제 어떻게 이게 이제 계속 누적이 되어 왔잖아요. 그러니까는 심장 두근거리고 답답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신체화 증상으로 나와요. 우리가 이제 마음의 병이 이제 신체로 나타나는 시점이 된 거예요. 너무 많이 누적이 돼가지고. 그동안은 몰랐는데. 네. 그런데 이제 저는 여기에서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시누이나 시댁의 어른이나 남편이 더 잘하라고 그러니까 스트레스보다는 더 잘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럼 중요한 건 뭐예요? 주인이 누구라 그랬나요? 나요. 나니까 그거를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지는 누가 정해요? 나요. 그렇죠. 그거예요. 그러면 최종 결정권은 나한테 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으로. 근데 어떻게 말해요, 그런 거를? 아니죠.
안 하면 되죠. 말을 네. 안 하고 내가 그냥 기준을 정해놓고. 기준을 정해놓고 안 하면 되고요. 상대방은 요구할 수 있는데 그 요구를 내가 다 들어줘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걸 알고 있느냐 안 알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왜 그거 다 해야 돼요? 그렇죠. 그거예요. 그러면 최종 결정은 누가? 내가 해. 내가 해줄 수 있어. 나 기분 좋아. 그래 해줄게. 그리고도 나 기분 좋아. 이러면 하면 돼요. 자기에 대해서 자기를 잘 아니까. 네네. 그런데 내가 이거 해주고 나면 나 기분이 엄청 나쁠 것 같아. 어. 내가 기분 상할 것 같아. 이러면 스톱. 안 해야 되죠. 어찌 보면 그게 더 나은 방법이네요. 아, 당근이죠. 근데 우리는 네. 안 하면 안 되는 걸로 그게 왜 그동안에 그러냐면 이유가 알고 있어요. 왜 안 네. 하면 안 되냐면 이분이 뭐가 있냐면 예쁨을 못 받을까 봐. 인정받지 못할까 봐. 사랑받지 못할까 봐. 이거에 대한 두려움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근데 그것만 내려놓으면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는데 꼭 남한테 꼭 뭔가를 인정받아야 되고 사랑받아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사실. 소리 듣는 게 싫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네. 웬만하면 왜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 만약에 예를 들자면 네. 저희는 직업이 이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싫은 거를 절대 내색할 수 없어요. 사람들이 있는데. 심지어는 저는 굉장히 내색을 안 하는 편인데도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잘 없지만 보통 극장에 영화를 보러 갔는데 어떤 분이 사진을 찍어달라고 이제 했겠죠. 네. 그래서 제가 찍었나 봐요. 저는 기억이 없잖아요. 네. 그런데 어떤 그 분이 그렇게 찍고 잘 가서 뭘 올렸나 봐요. 저는 그런 걸 안 보니까 몰랐어요. 아는 사람이 그런 게 원래 뭐 그것도 관심이라는데 저한테 관심도 없는지 그런 것도 잘 없지만 그거를 누가 봤나 봐요. 그래서 아니 찍자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아니, 내가 찍자 했어? 찍자 해서 난 찍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런 적 처음 연예인이라 봐갖고 찍자 했는데 뭐 내가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뭐 이러면서요. 그랬는데 뭐 이랬음 막 이러면서 너무 기분 나쁜 얘기를 거기다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참 웃기다. 나는 정말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더욱더 안 하면 안 되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갈수록 이제 더 어떻게 보면 안 하면 더 안 되는 거죠. 네, 약간 저 오히려 그런- 반대로 나갈 것 같은데. 그러면 그래요? 이제 왜냐하면 아, 내가 하고 싶을 때만 하는 거고 노라고 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상황에서 네. 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만이 자기의 자존감을 지킬 수 있어요. 이 직업 안 좋아. 우리 직업이 되게 안 좋더라고요. 그런데요. 요즘은 연예인들도 자기 표현 분명하게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자기의 의사 표현 하시는 분들도 저는 그렇게 해야만 하고 그래야 된다고 봐요. 그런 네네. 건 좀 합니다. 그래서 네. 그다음부터 그랬나 봐요. 제가 저 오늘은 사진은 좀 이렇게 하긴 하는데 네. 그러고 나면은 계속 찝찝해요. 뒤돌아서 그러니까 이건 찍고 누구 와. 문제인가요? 내 찍고- 문제예요. 찍고 올 걸 찍고 올 그랬나? 걸 그랬나 이러고 계속. 마음이 그러니까 막 불편해요. 그렇죠. 이분 같은 경우도 26년 동안 그건 거죠? 사시는데 그거야. 내가 만약에 안 하면 그거는 죄송하지만 제가 좀 못할 것 예, 같아요. 예. 제가 지금 몸 상태가 안 좋아서 못 갈 것 같아요. 막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돼서 집에 왔을 때 괜찮아야 되는데 내가 너무 힘들어. 갈 걸 그랬나? 네. 나 싫어하면 어떡하지? 다음부터 이 집안에서 나 안 껴주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없애야 돼요. 근데 그러기 때문에 네. 이 일의 경우에는 이분한테 제가 정말 네.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진정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 중심으로 하는 삶을 이제부터는 바꿔 나가셔야 돼요. 네네. 그러지 않으면 이 가슴이 답답하고 계속 이런 상황들이 오고요. 그게 훈련이 안 돼 있으신 분들은 이 자존감 통장 같은 거 하나 만들으세요. 그래가지고 그게 어디서 뭐냐면 만들어야 돼요?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타인으로부터 무시당했을 때나 기분 나빴을 때 표현하지 못하면 내가 바보 같다고 느낌이 들잖아요. 네. 이럴 때 내 자존감이 마이너스 3점, 마이너스 5점 자기가 점수 매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얘기하기 시작을 해요. 내가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저 기분 나빠요.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 이제 내가 당당하게 표현할 수 있구나. 플러스 5점. 이렇게 점수 주는 거예요. 계속. 플러스 잔고를 계속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 플러스가 그러니까 잔고가 쌓이면 쌓일수록 네. 나의 자존감은 높아지는 네, 거군요. 높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주인으로 대접해 주는 거니까요. 내 감정을 소홀히 하지 않고 내 감정을 소중하게 다뤄주고 있어요. 네. 내 자신이.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우선은 남편한테도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예. 내가 사실 26년 동안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는데 요즘은 심장이 두근두근 거린다. 이렇게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고 스톱하는 시간을 좀 가지셔야 돼요. 나를 좀 돌봐야 되는 시점이다. 예. 자,
많이 도움이 되셨죠? 저는 덩달아 옆에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한마음님,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아내가 저보다 돈을 많이 버는데 그게 자존심 상하고 괜한 자격지심이 생깁니다. 괜히 애들도 아빠보다 엄마를 더 높은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만 같고 이런 생각하는 제 자신이 못나고 찌질해 보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요즘 이런 경우 많더라고요. 그래도 다행스러운 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고 있네요. 아, 자기가 얼마나 못나고 찌질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대해서. 네, 이 부분은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러면 그냥 아내가 잘난 거예요. 그럼 인정해주면 돼요. 그럼 끝이죠. 끝이에요. 그리고 내가 너무 행복하다. 우리 아내가 정말 능력이 이 있어서? 정도로 있구나. 음. 고맙구나 이러면 되고 그다음에 이걸 자격지심으로 받는 게 아니고 나도 좀 분발해야 되겠다. 자기 관계 안에서 자기 스스로를 발전시키는데 오히려 동력으로 좀 삼아야 되거든요.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남자들은 찌질해서 그래 지금. 특히 죄송합니다. 네. 옛날 사람일수록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오히려 네. 젊은 사람들은 많이 좋아졌어요. 박수 쳐주고 오히려 막 자랑하고 다니잖아. 맞아요. 그리고 내 와이프가 이런 맞아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살림할 테니까 자기가 벌어라. 네. 이러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그게 제일 중요했던 그런 시절을 살았던 분들한테는 이게 너무 큰 자존심이 상하나 봐요. 이게 뭐하고 또 연결되냐면요. 네. 과거에 음. 남편하고 아내의 나이 차이도 사실은 왜냐하면 이게 지금 완전히 다 뒤집어졌잖아요. 네, 네. 연상연하 커플 많아졌잖아요. 복 받으시는 거. 세상이 많이 변했어요. 그렇기 변했죠. 때문에 예. 왜 그러냐면 내가 돌봐줘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남성들이. 그러니까 여자는 보호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여자는 동등하게 동반자로서의 관계를 맺고 싶잖아요. 동등한 관계. 그쵸. 예. 근데 남편들은 그냥 보호해줄 수 있는 대상으로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자꾸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부부는 동등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한쪽에서 잘할 수 있는 거 그러면 또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개발해가지고 네. 주거니 받거니 하면 되고요. 서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수평적인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네. 돼요. 한마음님,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얼마나 좋아요. 그쵸? 네. 아내가 더 돈을 많이 벌면은 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뭐냐면 지금 잘 번다 그래서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맞아요. 인생이라는 거는 또 어떻게 또 뒤집어질지 그쵸. 몰라요. 그러면 우리 한마음님이 갑자기 어느 날 또 대박 터뜨려서 그럼요. 또 아내는 또 그 남편의 또 네. 이제 경제력에 이제 또 같이 이제 이렇게 호흡하고 이런 시간들이 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좀 길게 놓고 보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아내가 잘 나가는구나. 와 기쁘다. 잘 됐다. 얼마나 이렇게 좋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 못 벌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예. 공동의 생활이기 때문에 네. 그거 생각하시면 뭐 우선 찌질한 거를 이러면 통찰하시면서 이러면은 기분 나빠하세요. 찌질 막 이러면. 근데 본인이 아니,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본인이 얘기를 하셨으니까 맞아요. 네, 그거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나의 어떤 부분이 걸려 있나 요거를 좀 들여다보세요라는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도움 되셨습니까? 한마음님. 네. 나오미 가족문화연구원 김숙기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는 오늘도 좋은 날 5월 특집 가족 통하였느냐. 오늘은 나와 통하기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또 볼게요. 6645님이 문자를 주셨는데 원장님 카리스마 대박이시네요. 귀에 쏙쏙 들어와요 하셨고요. 5148님은 캡사이신 같은 쌤의 화끈하게 맵고 후련한 답변으로 속이 뻥 뚫리네요. 감수아 하셨고요. 자, 이어갈게요. 이 많은 분들이 원장님의 이 들으시고 얘기를 들으시고 속이 뻥 뚫리시는 것 같다는 얘기를 먼저 전해 주셨어요. 일단 소화제 안 드셔도 되고요. 쪽빛 바다님이 맞아요. 저 먼저 챙겨야 하는데 언젠가부터 제 취향도 모르겠고 뭘 사러 가도 고르기가 너무 힘들어 나가는 것도 피하게 됩니다. 가족들 거 살 때는 지갑이 바로 열리는데 정작 제 거는 뭐 하나 살 때도 생각이 많아지고 왜 그렇게 짠지 모르겠어요. 어째야 변할 수 있을지 도움받고 싶어요. 라고 전해주셨어요. 이건 뭐 여자들 대부분이 다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이라는 거에 자꾸 자기를 맞추면 안 돼요. 그래요? 다른 사람들도 이러잖아. 안 그래요. 저 완전 그 대부분이. 안 그래요. 자기 거 먼저 챙겨야 되고요. 그래요? 자기가 사고 싶은 거 살 수 있어야 돼. 음. 당당하게. 이제 많이 네.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까 노래 바람이 부은다 이거 바람이 좀 불었으면 좋겠어요. 아하. 자기 마음속에. 네네. 태풍처럼. 그래요. 왜 저도 해보니까요. 작은 거지만 이 뭘 사면은 기쁘더라고요.
이게 어찌 보면 약간 병일 수도 있는데 그거 가지고 내가 너무 기쁘고 내가 정말 우울하지 않다면 해야죠. 이제는 그래, 하는 게 낫죠. 네, 그러니까 꼭 사는 것뿐만이 아니고 네. 내가 뭐 문화 활동을 뭘 좀 하고 맞아요. 싶다. 뭐 딱 보고 나서도 네. 너무 영화 한 편 보고 나면 그렇게 기분이 네, 좋아요. 그래서 돈이 얼마 들더라도 어. 나는 그 자기의 값어치를 그만큼 높여주는 거기 때문에 해야 돼요. 그리고 맛있는 달달한 거 네. 디저트 같은 거 너무 비싸지만 그거 네. 하나 먹고 기분 좋아지면 너무 또 기분 좋고. 네, 뭘 배우는 데에도 막 죄책감 가지시는 주부님들 계세요. 이거 뭐 우리 애 학원비 되는데 맞아요. 나는 이거 배우고 싶은 거 못 배워. 아예 안 사실 돼요. 그래서 지금 안 배우고 배워야 있는 거 돼요. 많아요. 배워야 돼요. 배우고 싶은데 자기 거 먼저 챙겨야 돼요. 아니 꽃꽂이 배우려는데 왜 이렇게 꽃꽂이 비싸요? 그래도 해야 합니다. 자기가 하고 너무 싶은 건 비싸. 해야 돼요. 막 한 번 배우는데 막 6만 원, 8만 보통 8만 원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조금 좀 너무 비싸. 조율하고 좀 찾아볼 만한데 그죠? 또 찾아보긴 해야 되지. 포기하지 말라는 거고요. 네네. 자기 거 먼저 좀 많이 챙기는 게 중요하고 정말 중요한 게 그거예요. 덜 소중한 게 있고 더 소중한 게 있는데 네. 세상에서 가장 더 소중한 건 자기 자신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거 챙겨야 돼요. 소중하다. 네. 0110님. 우리 남편은요, 아직도 자기 주장만 해요. 같이 산 지가 16년인데도 남자들은 다 그러는 건지 제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화병이 났어요. 제 감정 못 다스리겠어요. 방송을 통해서 시원한 상담 부탁드려요. 하셨네요. 자기만 주장을 하면 그걸 받아주지 않으면 되죠. 그럼 싸우게 되잖아요. 무시해야 돼요. 이런 경우에. 싸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싸우는 게 더 나아요. 때로는 싸움도 싸워야 불쌍하고. 돼요. 왜냐하면 화병이 왜 걸렸냐면 스트레스 받았고 그게 맞아요. 화병으로 왔어요. 맞아요. 싸워야 되는 부부예요, 이 부분은. 근데요. 싸우지 않아서 생기는 병이에요. 스트레스 때문에 사실 이 현대의 병이라는 게 스트레스 때문에 오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만 이게 쌓이면 진짜 우리 옛날 엄마들 화병이 다 네. 진짜 스트레스 병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참아서 생긴 병이고요. 참지 말고 이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얘기하면 싸우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게 이제 제가 아까 감정 표현 해야 합니다. 이 얘기를 했는데 이야기할 때도 약간의 이제 방식이 있어요. 뭐냐면 비난이나 공격으로 들리지 않는 너 전달법이 아니고 나 전달법으로 이야기하면 그러면 싸우게 되지를 않아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내가 스트레스 받는다.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단호하게 이제 자기에 대한 표현을 하는 거고 자기에 한정돼서 하는 거고요. 당신은 왜 그래? 당신은 그 모양이야. 이러면 싸우게 되거든요. 그게 아니고 자기에 관계되는 이야기를 좀 단호하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한 전 단계가 뭐냐면 내 마음이 어떻지?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돼? 안 들어줘야 돼? 결정권은 누구야? 나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전달하면 돼요. 예. 자, 도움이 되셨습니까? 저 두 분께도 커피 쿠폰 쏴드릴게요. 저는요, 오늘 이 시간을 하면서 제가 되게 많이 힐링이 되고, 내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구나. 나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 내가 1번이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많은 분들도 아마 저 같은 생각을 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최우선 네. 순위에서 자기를 최우선, 최자를 넣어야 돼요. 네네. 우선순위. 최우선. 왜냐하면 자녀도 소중하고 뭐 남편도 소중하고 뭐 부모님도 소중하지만 그 안에 가장 먼저는 자기 자신이다. 으뜸은 나다. 네. 라는 거. 그래서 자기의 소중한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늘 돌봐야 됩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 주에는요, 화해로 통하기라는 주제로 가족 간의 벽을 허무는 방법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오늘도 너무 감사했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뵐게요.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